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오늘은요, 우리 2021년도 3회차 이제 마지막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13번입니다. 한국직업사전의 부가 직업정보 중 직무 기능은 해당 직업 종사자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여러분 이거 제가 이제 기본 이론에서도 설명한 것처럼 DPT입니다. D, 데이터, 자료, P, people, 사람, 마지막 T, thing이라 그래서 사물이죠. 이 DPT를 이야기를 하는데 자, 이 사물과 맺는 관련된 특성을 나타냈는데 이 중에서 자료에 대해서 좀 더 6가지 관련된 기능을 6가지를 쓰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 6가지 이거 문제의 답은 간단해요. 그리고 문제가 이런 문제가 자주 나오진 않습니다. 이건 거의 뭐 한 몇 년 동안 한 문제 나올까 말까 하는 거라서 그냥 이런 거 요거를 이렇게 나올 때 한번 기억하시면 돼요. 뭐냐? 이겁니다. 종합, 계산, 조정, 기록, 분석, 비교, 수집 요거 말해요. 요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이거는 기본 이론서 보면요. 제가 표로 정리를 해놨는데 어떻게 해놨냐면 이렇게 해놨어요. 보면 이렇게 표를 정리해가지고 여기에 자료, 여기에 사람, 그 다음에 여기에 사물 이렇게 적어 놓고요. 여기 숫자가 0부터 해서 6까지인가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자료 파트에 뭐가 적혀 있냐면요. 첫 번째 뭐 종합, 그 다음에 뭐죠? 뭐 조정, 뭐 이런 것들이 순서대로 쭉 적혀 있습니다. 여기 적혀 있는 것들이. 그러니까 요거 말하는 거, 요 표에 있는 거. 오케이? 그냥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이때 한번 보시면 됩니다. 자주 나오는 건 아니라서. 자, 14번. 발달적 직업 상담에서 수퍼는 진단이라는 용어 대신에 평가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수퍼의 평가 3가지를 설명하시오. 그 3가지가 뭐냐면요. 첫 번째, 문제의 평가. 두 번째, 개인의 평가. 마지막 3번이 예언 평가가 되겠습니다. 그 3가지만 쓰면 돼요. 그게 뭐냐? 요겁니다. 문제의 평가는 내담자가 경험한 곤란과 진로 상담에 대한 기대를 평가하는 게 문제의 평가. 두 번째, 개인의 평가는 사회적인 각종 통계 자료에 의해 수집되며 임상적인 사례 연구에 의한 분석이 이루어지는 게 개인의 평가. 마지막 예언 평가는 직업적, 개인적 평가를 바탕으로 내담자가 성공하고 만족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예언이 이루어지는 게 예언 평가가 되겠습니다. 수퍼의 평가 3단계는 바로 문제 평가, 개인 평가, 예언 평가 요 3가지를 정확하게 적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됐어요? 오케이. 그다음 15번. 한국표준산업분리에서 산업결정 방법을 2가지를 쓰시오. 제가 한 3가지 정도 적어왔는데 그게 뭡니까? 이거죠. 사실 5과목에도 나왔던 건데 이게 이제 3과목이랑 겹치는 부분이라서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이건 하나 기억할게요. 아마 5과목에서 틀린, 우리 필기시험에서 5과목에서 틀린 걸로 자주 나왔어요. 그렇죠? 첫 번째 뭡니까? 계절에 따라 산업을 달리하는 사업체의 경우 조사 시점에서 경영하는 사업과는 관계없이 조사 대상 기간 중 산출액이 가장 많았던 활동에 의해서 분류되는 것. 첫 번째. 그래서 그때 조사 시점에서 산출액이 가장 많았던 활동에 의해서 분류된다라고 우리 그 객관식 필기시험에서 자주 틀린 걸로 나왔습니다. 그렇죠? 두 번째, 휴업 중 또는 자산을 청산 중인 사업체의 산업은 영업 중 또는 청산을 시작하기 전에 산업활동에 의해서 결정되며 설립 중인 사업체는 개시하는 산업활동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이 2가지. 그러니까 요 3개 중에 2개 쓰면 되니까. 마지막 3번은 생산 단위의 산업활동은 주된 산업활동은 부가가치의 크기에 따라서 결정을 되는데 부가가치로 결정을 못했을 때는 산출액으로 결정합니다. 요 3개 중에 여러분 2가지 쓰시면 되겠네요. 됐죠? 오케이. 요거 말고도 몇 개 더 있죠. 한 5개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2개 쓰시면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이 3개예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16번 심리검사에서 준거 장면에 따른 분류 중 축소 상황 검사와 모의 장면 검사와 경쟁 장면 검사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지난번에 한번 나왔던 문제네요. 그렇죠? 볼까요? 축소 상황 검사는 핵심이 뭡니까? 실제 상황과 똑같은 거를 말 그대로 축소해서 검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장면과 같지만 구체적인 과제나 직무를 매우 축소해서 그렇게 해서 제시해서 그 수행 또는 그 결과를 관찰, 평가하는 검사를 축소 상황 검사라고 되겠습니다. 오케이? 두 번째, 모의 장면 검사는 실제 검사랑 비슷한 상황을 만들어서 보는 게 모의죠. 이건 축소 상황 검사는 실제 검사를 작게 만드는 거고 모의 장면 검사는 실제 검사와 비슷한 걸 만들어서 그대로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상황과 거의 유사한 장면을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고 그 장면에서 수검자의 수행과 성과를 관찰하고 평가하는 것을 모의 장면 검사라고 합니다. 됐습니까? 마지막으로 경쟁 장면 검사는 뭡니까? 이건 실제 검사를 그대로 하고 그리고 똑같이 하는데 경쟁을 해서 하는 겁니다. 그쵸? 자,
작업 장면과 같은 상황에서 실제 문제 또는 작업을 제시하고요. 문제 해결을 요구를 하는 건데 핵심은 뭐냐? 경쟁적으로 수행해야 됩니다. 경쟁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는 검사를 말합니다. 요 세 가지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지난번에도 한번 나왔던 문제라서 아마 익숙한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됐죠? 오케이. 자, 진로 시간 검사 이것도 했죠. 원형 검사에서 시간 전망 개입의 세 가지 차원을 쓰고 각각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뭐라고 했습니까? 그때 코터리 변기통 방향으로 빠졌다. 그렇죠? 코틀의 원형 검사 아닙니까? 그래서 코터리 변기통 방향으로 빠졌다. 그렇죠? 그래서 변 뭡니까? 변별성. 그다음에 통 뭡니까? 통합성. 마지막 변기통 방향이니까 방향성이죠. 요 세 가지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변기통 방향으로 빠졌다. 그래서 변별성 통합성, 그 다음에 방향성이 되겠습니다. 그쵸? 요 세 가지를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오케이. 자, 됐고요. 마지막 18번. 그렇죠. 이제 마지막으로 18번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A 노동조합의 기업은 시간당 임금이 4,000원일 때 2만 시간의 노동을 필요로 한다. 임금이 5,000원으로 인상되면 10,000시간의 노동을 필요로 한다. 그 다음 B 노동조합의 기업은 시간당 6,000원일 때 30,000시간의 노동을 필요로 하는데 임금이 5,000원으로 인하되면 33,000시간의 노동이 필요하대요. 그렇죠? 자, 이랬을 때 A기업과 B기업의 노동 수요의 임금 탄력성을 구하래요. 그렇죠? 자, 여러분들 이거 우리 많이 했습니다. 노동 수요의 임금 탄력성 어떻게 구합니까? 절대값을 가지고 분모가 뭡니까? 임금 변화율분의 그 다음 분자가 노동 수요량의 변화율 이거 아닙니까? 그렇죠? 뭐 간단하죠. 이제 많이 했죠, 이것도. 자, 이런 계산 문제 절대 포기하는 거 아닙니다. 자, 그러면 임금 변화율부터 한번 해보죠. 우선 A기업부터 한번 해보면요. 자, A기업. 자, A기업의 일단 임금 변화율 해볼게요. 어떻습니까? 처음에 일단 기준점이 4,000원일 때네. 자, 4,000원일 때인데 임금이 뭡니까? 5,000원으로 인상이 됐네요. 그렇죠? 자, 임금이 5,000원에서 4,000원을 빼면 되죠. 그러니까 4,000원에서 1,000원만큼 인상된 거잖아. 그렇죠? 요거 곱하기 100 하면 될 겁니다. 그러면 임금의 변화율이 나오겠죠. 그렇죠? 오케이. 첫 번째 요거 하나 하고요. 두 번째는 그렇게 됐을 때 임금 노동의 수요량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4,000원일 때 20,000시간이 필요했는데 5,000원 되니까 10,000시간으로 줄었네요. 그러면 위쪽은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네. 4,000원일 때 원래 기준점은 20,000시간이었는데요. 그런데 10,000시간으로 줄었대요. 10,000시간에서 빼기 20,000시간 하면 될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즉 10,000시간 줄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요거 곱하기 100. 요거를 어떻게 합니까? 요렇게. 오케이. 절대값 치면 되겠네요. 요거 계산하면 얼마가 나오냐면요. 오케이. 요거는 2가 됩니다. 됐습니까? A기업의 노동수요의 임금 탄력성은 2가 되네요. 그렇죠? 그 다음 B기업 한번 해볼까? B. 여기 위쪽에다 할게요. 자, B기업 똑같이 한번 해봅시다. B기업도 똑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첫 번째 B기업은 일단 임금의 변화율 얼마입니까? 자, 임금이 시간당 6,000원에서 5,000원으로 변했네요. 그러면 기준점이 처음에는 6,000원이니까 6,000원, 그것분에 5,000원으로 바뀐 거니까 1,000원 빠진 거네. 그렇죠? 요렇게 해서 곱하기 100, 요렇게 일단 하나 하고 두 번째 노동 수요량은 어떻게 됐습니까? 6,000원일 때 3만 시간인데 5,000원일 때 33,000이죠. 그러면 기준점을 일단 3만부터 시작해서 3만 시간인데 33,000으로 늘은 거네. 가격이 빠지니까. 요거 곱하기 100. 이렇게 하면 될 겁니다. 요거 계산하면 되죠. 요 계산하면 얼마가 나오냐? 요게 0.6이 나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A가 2, B가 0.6이 나오니까 각각의 임금 탄력성을 일단 구했죠. 그리고 이거 많이 했네. 어느 노동조합의 임금 교섭력이 강한지 쓰고 그 이유를 쓰라 그랬죠. 뭐였습니까? 무조건 이렇게 나오면 뭡니까? 탄력성이 낮은 쪽의 무조건 임금 협상력이 높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탄력성이 낮은 B기업이
훨씬 이 노동조합이 임금 교섭력이 강할 겁니다. 왜요? 임금의 탄력성이 높다라는 건 임금이 비싸지면 이 노동력을 기계로 대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A기업은 이렇게 임금이 탄력성이 높으면 임금이 만약에 올라가면 무조건 기계로 다 대체해버릴 수 있으니까 노동조합이 자기들의 힘을 양껏 발휘하기가 힘듭니다. 하지만 탄력성이 낮다라는 건 아무리 임금이 비싸져도 기계로 대체가 힘든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울며 겨자 먹기로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노동조합이 당연히 협상력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을 보면 그렇죠. 교섭력이 강한 건 비노동조합이다. 왜 그러냐? 그건 탄력성이 낮으면 임금이 인상되어도 고용 감소가 적기 때문에, 즉 딴 걸로 바꾸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됐습니까? 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요. 이렇게 해서 우리 2021년도 3회차는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